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셨더만은 저보고 유튜브 시작할 때 항상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안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야기하시던데 글쎄요, 이 기록이 언제쯤 됐다는 것은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랜 습성이니까 굳이 그렇게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혹시 그분이 내 유튜브를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도 혹시 보게 되면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은 지금은 2024년인데 우리가 이 세월이 자꾸 흐르게 되면은 정말 그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그래가지고 추나 추동, 추나 추동, 추나 추동, 추나 추동 이렇게 10번 지나가면 10년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면은 지금 이 현재는 까마득한 과거가 되잖아요. 기록을 한번 남겨놓어 보려고 합니다. 모르죠. 유튜브 이 회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이거 영상 촬영해 놓은 것이 사라져 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일기를 싸이월드에다가 일기를 한 20년 정도 적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복구할 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싸이월드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나중에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총선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에 내가 이제 내 포스터가 맨 처음에 이제 붙여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싸이월드 일기에 적어 놨는데 그런 것도 싹 다 없어져 버렸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그런 귀중한 자료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유튜브도 없어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있을 때까지는 기록을 남겨놓아 보는데 지금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이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래 볼 때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를 통일하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십니다. 돈의 황제라고도 할 수 있고 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와 계시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분을 이렇게 안티 세력이라 그래요. 한때는 정말 엄청나게 지지를 했던 모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완전히 완전 바뀌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안티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종교의 본질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종교의 그 기본 단계도 데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이분은 흥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1974년 갑인생입니다.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를 가진 그 분의 운세가 원래 뭐냐 하면은 그 호랑이띠가 한 5개가 있죠. 간지의 세 번째 간지가 병인생이 있어요. 병인생. 1986년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도 호랑이띠예요. 그리고 또 무인생이 있습니다. 무인생. 무인생이 있고, 무인생 같으면 이제 태어나기를 1938년에 태어나셨고, 1938년하고 1998년 1938년에 태어나신 분은 원래 살아 계시면 87이 되네요. 그리고 1998년에 태어나신 분도 무인생이거든요. 뭐 이분들은 원래 27인가 이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무인생이, 병인생이 있고 무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생이 있어요. 경인생. 6.25 사변 때 태어나신 분들, 이분이 경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인생 다음에 이민생이 있죠. 이민생. 1962년에 태어나신 분들. 이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인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5개 그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 그 운세가 뭐냐 하니까, 어떤 성부를 하게 되면은, 그 이긴다는 그런 운세예요. 그래서 호랑이띠 되시는 분들, 병인생, 또 무인생, 경인생, 그리고 이민생, 갑인생, 이분들에게는 금년에 엄청 그 좋은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이 아마 금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님께서 갑인생이거든요. 원래 이제 51입니다. 51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시거나 또는 탄핵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해외로 도망을 가거나, 또 하나는 뭐 내가 참혹한 이야기가 돼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술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마시다 보면은 사람이 또 건강상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술을 엄청 이렇게 많이 마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지. 거의 보지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술 마실 때는 좋은데 돌아가실 그 무렵에 대체로 보면은 췌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더라고. 술을 즐겨 엄청 많이 마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윤석열 이 정부가 이렇게 하야를 하든지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야를 하시든지 옛날에 그 팔레비 국왕처럼 도망을 가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하든지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내려오든지, 여하튼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아직 총각이라고.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요. 금년 뭐 5월인가 6월 달에 잡아놨다고. 그거는 뭐냐? 이 사람은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흐름을, 특히 국내 정세지, 국내 정치의 흐름을 이렇게 뭐 보살님이나 또는 법사님들처럼 이렇게 신점이나 사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정치계에 들어온 지가 오래돼요. 쉽게 말해서 이 계통의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된다고요. 서울대학교 미대를 나와가지고 그 뒤로부터 계속 이런 계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명하신 분들은, 정치계 쪽에 저명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만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경재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 자유통일연맹 총회장 하셨던 분 밑에서도 일도 했고, 그분은 대통령 출마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경재 씨 옆에는 또 우리나라 정치사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김경재 씨 옆에 다 있어요. 어제 김경재 씨 유튜브 방송 하는데 보니까 이낙연 씨 알잖아요. 국무총리도 했고 뭐 오선 의원이고 민주당 대표도 했는데 얼마 전에 탈당하신 이낙연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낙연 씨 또 김대중 대통령 밑에 오래 있었고, 김경재 씨가 말이야.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뺨을 때린 분이 김경재 씨라고. 김경재 씨가 이제 또 김형욱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이제 중앙정보부장 하셨던 분, 그분의 회고록을 쓰셨던 분이 김경재 씨라고. 하여튼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그리고 양문택 박사, 또 김용민 목사, 이동영 씨하고는 좀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지만은, 그리고 손혜원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밑에 또 참모도 했고 그래요. 하여튼 이 계통에, 이 정치판 돌아가는 이 계통에 오래 있었다고. 그래 있다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그런 인터뷰 한 것이 일본 신문에도 실리고 홍콩 신문에도 실리고 그래요. 지금. 하여튼 그분 박식하고 정치 흐름을 이렇게 신점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국내 정치 흐름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옛날에는 지금 이런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방송국에서 잘라버리거든. 그런데 YTN 라디오에도 자주 나갔다고. 그리고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어제는 경향TV에도 나가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머리가 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정치인을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 중에서 머리가 팍팍팍팍 잘 돌아가는 사람이 몇 분 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윤상현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 하나 있다고. 딸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 이제 결혼하니까 첫째 사부예요. 그때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원래 사위예요. 사위인데 같이 살다가 뭔가 성격 이혼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재혼해가 살고 있죠.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전두환 대통령한테 많이 찾아갔다 그러더라고. 사이가.
하여튼 윤상현 씨, 그리고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민석, 뭐 아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김민석 의원. 그리고 원희룡이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하는 사람. 이분이 그 수능 시험인가 뭐 예비고사인가 그때 전국에서 수석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법고시 여기도 수석했지 아마 이번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천재잖아. 머리가 좋지. 원희룡이, 김민석이, 또 윤상현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탁 대화를 해보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더라 이거지. 한마디 하니까 척척 알아듣더라 이거지. 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다 서울대학교 나왔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면은 이제 뭐 김민석이나 윤상현이나 또 원희룡이, 또 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계시는 그 허경영 신인님을 아레나로 왔느냐? 못 왔지? 안 왔지? 옆에서 야, 그 허경영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돼가지고 와 있다. 한번 아뢰내 봐라. 그런 말 하면은 웃을 거 아니에요. 농담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할 건데 같이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보 온달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지. 그 저기 서울에 보면은 무슨 산인가 모르겠네. 내가 서울에 그때 그 교육 받으러 가니까 그 산이 있더라고. 아차산인가 무슨 산이 있어요. 내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에 이제 그 공무원 교육 받으러 여러 번 갔어요. 갈 때 거기에 그 아현동, 그 신촌 쪽에도 갔지만은 딴 데도 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게 그 바보 온달 장군이 죽은 그 산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정말 그 산인지 안 그러면 중국 대륙에 있었는데 그것을 거리로 전설로 가져왔던지 아마 그래 된 것 같아. 하여튼 그 지명이 있어요. 그래 할 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바보 온달로 알았는데 실제 전투에 딱 임하니까 공주는 알아본 거야. 공주는 자기 남편이 바보가 아니다는 걸 알아보았는데 딴 사람들은 바보로 알았다고. 그때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니거든.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오죠.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허황하다. 뭐 최욱이 매불수에 나오는 최욱도 그렇고, 같이 그 말씀했던 그 정영진이라고 있어요. 요즘 뭐 JTBC 가서 방송을 하던데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뭐 낄낄거리고 막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것은 왜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이분이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공부하는 자체가 뭐냐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출세를 해서 좋은데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부귀와 영화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그래 하다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게 사물을 분리하는 공부만 시키는 거야. 나와 남을 분리하는 공부야. 객체를 쪼개가지고 사회 현상을 이렇게 그런 공부만 시킨다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물을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거기서 분리 쪼개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공부도 있지만은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도 있다고. 내면의 세계, 자기 원참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공부. 그게 참여하는 거고, 전 세계가 내와 한 몸이다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제 그 박윤주 선생님의 아메리카 세계사를 집에 가서 잠깐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조선 대조선 우리 조상님들은 목숨보다도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것을. 책을 읽고
도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야. 그 도는 뭐냐? 도와준다는 뜻이 도와준다는 거. 그런 말 하더라고. 도와준다는 거. 자기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자기가 잘 된다는 거야. 그거 아주 간단한 진리거든. 남을 왜 자꾸 도와주느냐? 자기가 잘 되려면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도 닦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애로의 길을 가는 거야.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찾는 거라고. 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이 잘못됐었을 때는 그것이 타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는 거라고. 그런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그 초발심을 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면은 초발심을 해가지고,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루미나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런 예수의 말이 있는데,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일루미나티 세계에서는 돈이란 말이야. 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돈이 최고다 이거지. 정신적인 문화 이거는 아예 깽깡거리 나눠버려요. 양심, 도덕 이런 건 없어. 무조건 돈이야. 돈 된다면은 인육도 팔은다고. 사람의 고기도 팔고, 인신 매매도 하고, 성 이렇게 성을 팔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돈이 최고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일체유심조, 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이 내 마음을 맑히는 공부를 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참 깨달음, 안약 따라 삼약 삼보대를 깨닫는 것이, 깨달을 때 시키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걸 말. 성불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행도볼살, 그 길을 간단 말이야. 갈 때에 시계인 건정해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태전보살,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행도보살, 그 다음에 불태전보살. 절대 빠꾸를 안 한다고.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생보처보살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를 만들어주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완전 깨닫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상정덕각을 정강열반 무아승불 보리삼매 해탈 반야를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불교 이론이라고. 그런 길이 있어요. 있는데 이 세계는 전혀 그 김민석이나 원희룡이나 윤상현이가 몰라. 모르니까 허경영 총재는 못 알아보잖아. 뭐 변희재님도 좀 죄송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길었는데, 여하튼 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참 주인으로서 나타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가올 건가? 꼭 되어가는 과정이 재미가 있지, 안 그래? 등산을 하더라도 되어가는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결론은 나와 있다고. 이 정부는 절대 60개월 못 가요. 이 60개월 이제 지금 한 24개월 뭐 다 돼 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말이지, 이 60개월을 계속 하다가는 대한민국 사람 다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이거. 본인도 처음에는 좋았다고 그래. 처음에는 야 대통령 하니까 경호원들 말이지 쫙 쓰고 까만 양복 입고 말이야, 선글라스 끼고 옆에서 진짜 총, 기관 단총 딱 든 사람들 옆에서 캄보이 하고 이러니까 이야 기분도 나고 좋지. 어디 가면
경호원이 옆에 쫙 서고 말이지. 또 특히 또 해외 순방 가면은 어전을 받잖아. 어전 받으러 가면 막 기분 째지지. 그리고 뭐야 대통령 전용기 그거 타고 이러면은 말이지. 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은데 그 정도로 이제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 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생각하는 고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한 자기가 고뇌를 겪어가면서 판단을 할 때는 하고 말이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술 처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임마. 아니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도 술을 안 마셨다고. 그 대통령의 그 1초 그 순간이 엄청 좋은데 술 한잔 마시고 엘렐레 해가 있을 때 말이지 무슨 국가에 무슨 사태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 근데 술을 퍼마셔. 그 대통령을 뭐 때문에 했노?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매불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참 말하는 것도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겁이 난다기보다도 이게 뭐 지금 시절이 민주화가 지난 지가 언제냐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50, 40, 30 시대로 지금 가는 그런 기분이잖아. 또 댓글 잘못하면 말이죠. 압수수색도 오고, 압수수색을 무슨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게 관련된 압수수색을 남발한 사람, 남발한 검사, 거기에 발부해준 판사들, 나중에 지도자 정신교육 때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남발한다고. 언론, 출판, 집회, 교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이건데 뭐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니까 너무 쉽게 한다고. 공포 정치를 하는가 지금.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래 가다가는 길게 가지 못해. 길게 갈 수가 없다고 이거 지금. 지금 그 국민의힘당의 지금 공천 작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제 이건데 마무리가 될 점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리겠죠.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대통령은 거부를 했고 다시 이제 재의결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넘어왔는데 재의결하는 시점을 두고 이제 지금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구정 전에 될지 이제 2월 10일이 구정이라고 한 달도 안 남았지.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 이제 구정 지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박지원 전 정보원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100%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하늘에 지은 죄는 자기가 어느 누구가 가져갈 수가 없다고.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이 남을 사기치 가지고 자기가 벌은 돈을 벌라고. 그리고 정명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되고 정견 바로 봐야 된다.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땀 흘리 가지고 노동해 가지고 정당하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남을 속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구속 수감을 시켜요. 구속 수감 시키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어저께나 많이 오겠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천벌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자 바꾸고 저 남자 바꾸고 저 남자 이 남자 했다가 저 남자 바꾸고 저 남자 했다가 이 남자 바꾸고 뭐 남자 바꾸기를 막 엄청 뭐 자주 해.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뭐 그 남자를 바꿀 때에 남자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남자를 구해요. 내 같은 남자를 구하나? 내 같은 남자를 구하느냐고. 자기가 턱 보면 내 같은 남자는 컨트롤 못하지. 맞아 죽지 그냥. 어리버리한 남자를 구해.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얹어놓고 일어서 앉아. 자로가 우로가 누가 누군지 누가 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래 돼 있다고 지금. 그게 뭐냐? 권력을 그냥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 자기가 감방 안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조진다고 지금. 그런데 그게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천벌을 받게 된다고. 그 비정리 법권천, 비용지, 덕운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하늘 무슨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악이 비록 작지만은 해서는 안 되고, 선이 비록 작다고 해서 하지 안 해서는 안 된다. 즉 조그마한 악이라도 짓지 말고 조그마한 선이라도 해라 이 말이야. 길거리에 조그마한 담배꽁초가 있으면 그거라도 주워라고. 그것도 조그마한 선이라도 자꾸 해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면 악으로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야. 자, 천벌이 준비가 돼 있죠. 천벌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천복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 잘레비띠가 말이야. 나는 잘레비띠 운세가, 호랑이띠 운세는 한판 이렇게 붙을 때 이긴다는 그런 운세고, 잘레비띠 운세는 뭐냐니까 외롭고 슬프고 슬프면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다. 이 사나이 이 한평생 이런 사람들, 빛을 못 본 사람들이 원래 빛을 본다 그러더라고. 내 아래 그 맨발의 청춘 그 노래도 안 불렀잖아.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 그 허경영을 이렇게 알리다 보면은 허경영 모자를 내가 쓰고 다니는데, 제발 그 모자 좀 쓰고 다니지 마라. 또 어디 가면은 제발 허경영 이야기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내가 수천 번 들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안개처럼 이제 그 정훈이의 그 안개가 싹 걷어지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보이잖아.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오. 안개가 싹 걷어지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이야, 용이잖아. 봉황이고, 신인님은 봉황으로도 표현되고 용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배경 제천 대내우 추근조선 니 배경 허인 포구 성평국 필경 통일 전 세계, 이런 말이 옛날에 그 시 많이 했지. 배경이 제천에서 내우를 기다리고 있다. 안개가 걷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허경영 시인님께서 안개가 걷어지기를 빌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안개를 걷어주는 것이 불로이라고. 허경영 시인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지금 모습으로 와 있어 가지고 배경 제천에서 험한 이 세상에서 큰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은 조선 이 배경이라. 미꾸라지 새끼들이 이제 배경을 이렇게 조소를 한다고. 근데 허인 포구 성평국, 허인이 포구 속에서 세상을 평정을 하고 필경 통일 전 세계다 말이야. 반드시 끝에는 세계를 통일한다.
이제 이 안개가 걷어지고 아마 그 날이 금년이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금년인 것 같아. 그 정치 평론을 그렇게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분 있어요. 장용진 씨도 있고, 전상훈이도 있고, 변희재도 있고, 윤창중 씨도 있고, 김현정 씨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전상훈 씨는 요즘 3시간 하니까 내가 다 보지를 못했다고. 장용진이도 어제 밤에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 봤고 그랬는데,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바보가 아니고 참 신인님께서 내려와 있는데 사이비 정도가도 못 알아봐. 강정산을 앞에 딱 내세워. 강정산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황극이라 그래. 강정산은 무극이라 그러고 자기는 황극이다. 그래서 강정산은 이미 벌써 죽었지. 1909년에 죽었으니까 뭐 죽은 지가 뭐 죽었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경망스럽다. 뭐 어천하셨다 그러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은 강정산을 뭐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이구 정산상제님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 안 하거든. 일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었다 이 말이야. 강정산 죽은 지가 1909년 6월 24일 날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대행한다. 자기가 그 후계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를 한다 이렇게 해요. 큰 건물도 많이 짓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라 해야 내가 피해 나가잖아. 허참봉이 이 소달놈은 거기 있었다. 허참봉이라 그랬는데 허 밑에 씨앗을 붙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책을 쓸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허참봉하고 허참봉하고 전체 차이지. 허참봉이 있었다. 소달놈은 허참봉이다 그러면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잖아. 허경영 신인님이 허시잖아. 그런데 그것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붙였거든. 그러니까 허춤만 주었고 날 때 허참봉 뭐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거든. 그게 내나 그 우리나라 역사를 헷갈리게 한 세력하고 같다고. 일루미나티 말이야. 미국을 우리나라가 다스렸다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그것을 밝히면 죽여버린다고 그냥. 절대 발설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잖아. 천재, 대천재 박인수 선생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도 아직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박인수 선생님이. 그러나 대학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하고 그 교류가 있잖아. 몇 번 가서 만나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 책이 이제 그 번자체로 지금 57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간자체로 지금 번역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되고 나면 이분도 제팟을 터뜨려요. 그분도 한평생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아마 그분도 돈방석에 앉을 거예요, 지금. 그분도 늘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살해 위험에 늘 받았던 분이라고. 아이고, 내 이야기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해야 이게 되는데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떠날 때는 말없이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어제도 그 이야기 하려다가 못했고, 나는 언제나 있을 때 말없이 떠난다고. 네, 그 이야기는 또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밤이 꿈이었나. 비 오는데 사무치는 그리움을 나
어경영.